네, 반갑습니다. 주라사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열풍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개념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최근에 나왔던 이슈들, 그 다음에 수혜주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화 등 기존 화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코인 자체가 처음에 태동한 계기가,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통제하는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코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좀 발현이 됐습니다. 거래의 편의성, 거래의 안정성,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이런 부분들의 총체가 이제 비트코인인 암호화폐였고, 최근에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더 추가적으로 이제 XRP 라든지 이렇게 이제 코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파생이 됐어요. 네, 요걸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인 뭐 테더라든지 요런 상품들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인이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결제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카드 결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 결제망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이체를 한다고 해도 은행망을 쓸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정산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며칠 걸립니다. 그죠? 며칠 있다가 그 판매자에게 정산이 될 거예요. 정말 길면 2주까지도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끝이냐? 아니죠. 중간에 PG사도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제 과정 자체가 길고 복잡하고 중간에 수수료도 많이 떼어먹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전송은 어때요? 언제 어디서든 암호화폐 코드만 있으면 빠르게 저렴한 비용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송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코인들은 이런 비트코인의 단점을 다 보강해서 빠른 전송 속도도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용도 크게 낮췄죠. 그게 뭐죠? 그게 이제 리플, 최근엔 XRP로 이름이 바뀐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정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암호화폐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암호화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코인은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코인에는 투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화폐로 쓰려고 하는데 그 화폐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널뛴다면 그걸 화폐로 쓸 수 있겠어요? 쓸 수 없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다? 그래서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가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코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좀 육성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좀 밝히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코인 시장을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났었던 악재가 하나 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발목 잡힌 한은의 CBDC. CBDC라는 것은, 이것도 코인이에요. 코인은 코인인데 중앙은행이 주도적으로 발행하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중앙은행이 발행하냐?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너무 커지고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한다라고 하니까 코인의 위상이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이제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정말 크게는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까지 커집니다. 근데 이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불만이죠. 왜?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했었잖아요, 그동안. 뭐 미국의 연준, 한국의 한국은행, 화폐 발행권은 한 군데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통화량을 조절해서 경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제 코인 시장이 열리면서 개나 소나 코인을 발행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탐탁지가 않습니다. 자, 그럴 거면 코인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발행을 할게. 이게 바로 CBDC입니다. 근데 요 CBDC를 이제 안 하겠다, 중단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진행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코인주가 밀렸는데, 요건 악재가 아니다.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추진 때문에 일단 스탑하고 상황을 본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CBDC가 중단된 것 때문에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주가 밀렸지만, CBDC 사업을 아예 접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CBDC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코인의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것 때문에 코인 관련주가 흔들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정부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한다고는 했지만 그 방향성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들죠. 자,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코인이 99%가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화로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도 그게 이제 경쟁이 되겠느냐, 이런 의심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의 최종 목적지는 법정 화폐의 대체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 법정 화폐, 원화, 지폐,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게 스테이블 코인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죠? 달러가 기축통화지만 우리가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씁니까? 아니죠. 지금 지갑에 달러 있으신 분들보다 원화 있으신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최종 목적인 법정 화폐까지 가려고 하면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쉽게 죽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민주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도 흔들립니다. 요즘에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미국이 약세를 용인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약해진 달러의 주권을 다시 되찾아오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엄청나게 펌프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심으로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한참 남았잖아요.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럼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긍정적인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고, 그건 즉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이해하셔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하려고 한다면 이제 수혜주가 뭐가 될 것이냐? 지금은 이제 몰라요. 모르는데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신한카드가 스테이블 코인에 참전한다. 최근 나온 이슈죠. 카드업계 첫 상표권 출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점을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사의 시스템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신한카드가 자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한다면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사의 상품으로 교환을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먹을 게 있다라고 판단하는 대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신한카드가 카드업계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출연하면서 이제 그 출사표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가장 큰 수혜주로 역시 이제 말씀드렸던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주들을 뽑기는 합니다. 왜냐?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사용자까지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 페이를 보유하고 있죠. 네이버 페이 사용자가 거의 3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단말기도 이제 네이버 페이에 대한 결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이 페이와 연동하게 됐을 때 사용 편의성이 극대화되겠죠. 물론 네이버는 지금까지 이제 페이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딱 밝히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눈치를 좀 보는 거죠.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눈치를 좀 볼 겁니다. 근데 플랫폼 업체가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을 진행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카카오도 역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 보면 비슷하죠. 카카오도 상승 이후에 눌림, 그리고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구간까지 온 거고요. 네이버 역시도 이제 상승 이후에 눌림, 그리고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네이버 관련된 전략들, 요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전략은 010-9839-3454 주라사드 무료 문자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뭐라고 보내냐? 그냥 네이버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네이버라고 문자 주시면 네이버에 대한 신규 매수 타이밍 관련 전략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게 지금 스테이블 관련주로 엮였다고 끝이 아니에요. 엮인 다음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지 제가 스토리라인은 앞서 쫙 설명해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시잖아요.
앞으로 이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이버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의 보유자분들, 추가 매수하실 분들, 그리고 신규로 네이버 잡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 번호는 010-9839에 3454입니다. 이쪽으로 네이버라고 문자 주세요. 네이버라고 문자 주시면 네이버 관련된 신규 전략, 그 다음에 추매 전략들 다 보내드릴 겁니다. 시장 굉장히 좋죠. 이런 시장에서 소외돼서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적극적으로 수익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특히 뜨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 대박의 기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기회 잡으시고 문자 보내시고 편안하게 매매 탑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